2024년 12월 7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될 2024년 12월 첫 번째 주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연말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코스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고, 그 예상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대신 내년도 증시 전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료도 좀 정리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12월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멧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을 들쑤셔놨고, 이 새끼가 또 지랄 발광할까봐 잠을 못 자겠고, 그렇게 목요일 새날 방송 가고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야수님이 일 때문에 못 나오셔서 제가 대타로 가고, 그렇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잠시 후 몇 시간 뒤에 굉장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운명이 가려주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 못 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똥개 한 마리가 얼마 동안 그냥 대한민국 똥칠해 놓은 거다, 그냥 정말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열받습니다. 제가 새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대선 기간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힘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날 방송을 출연하게 된 계기가 2022년 초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2021년 연말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질금질금 이상하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윤석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새날 출연하기 전에 그때 출연하셨던 이제 증권 전문가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어필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푸나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이제 푸나님은 네가 직접 나와서 해라. 그래서 이제 새날을 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3000포인트 당분간 어렵다. 대신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답답하죠. 왜 몰랐을까? 물론 지금이라도 윤석열 지지했다가 저런 등신 새끼 하고 마음을 돌려서 지지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늦게라도 후회하시니까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분들은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싫은 사람은 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소소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낄낄거리며 즐겁게 살아야겠다, 소소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그냥 좀 화가 좀 나죠. 싫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싫은 것들이 계속 대한민국 기득권으로 있고 등신과 악한 년이 대한민국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고, 그러다 이 지경이 되고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 저처럼 똑같은 감정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제가 알게 된 후배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그냥 나름대로 자기 엄마가 건물 주고 집이 8채가 있고 해가지고 좀 까불고 다니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자기는 윤석열 지지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거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약간 정치적 성향이 이제 드러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당선이 된 다음에 밤 늦게까지 둘이 술을 마시다가 김건희가 영부인이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빡쳐가지고 술 마시다 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얘랑은 이제 다시는 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인연을 끊은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뭐 누나 마음은 알겠지만 내 생각에는 윤석열 임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소리에 너무 제가 빡쳐서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뭐 윤석열이 알아서 국민에게 총대를 들이대고 오늘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뭐 국민의힘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지금 살짝 앵그리 버드 컨셉입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소통이 불가한 개또라이 새끼 하나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내란을 저질렀는데 반란을 저질렀는데 구테타를 저질렀는데 여전히 우리는 국민의힘 8표만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사실 오늘 제가 녹음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긴장도 좀 되고 뭐 긴장이야 뭐 되겠습니까? 뭐 가결되면 땡큐고 안 되면 또 초조하고 짜증나는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그런데 제가 목요일 돈다방 미스리 못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새날 나가게 되느라고 방송을 못 해드려서 오늘 토요일 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뉴욕 증시 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녹음을 하기로 했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늘 그렇듯이 경제는 꾸준함이 필요하고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고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가볍게 점검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전 내일도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 전망을 준비할 텐데 내일 돈다방 미스리를 녹음하는 이 시간에는 정말 기분 좋은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오후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4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자, 매월 첫 번째 주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날은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14만 6천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ADP 민간 고용은 18만 4천 개였는데 이거 기존에 23만 3천 건이었는데 18만 4천 건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표가 11월 초에 발표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나 왜 ADP 민간 고용 지표 체크 못했지?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제 원고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다시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왜 없지? 11월에 발표하는 10월 달 민간 고용 지표 요거 23만 3천 건 증가했다라고 발표해 버리면 11월에 25bp 금리 인하 하는 게 상당히 멋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쑥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기존에 23만 3천 건이라고 했는데 하향 조정돼서 18만 4천 건이 됐다. 그래,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향 조정할 수 있으니까. 물론 상향도 가능합니다. 자, 시장 예상치는 16만 3천 건이라고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대신 11월 평균 임금이 1년 대비 4.8% 증가해서 2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 임금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지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12월 6일 노동부 발표 예정인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시장 예상치 한 20만 명 잡고 있었습니다. 자, ISM 11월 서비스업 PMI 지표 10월 달에 56.0이었는데 11월에 52.1로 기준선 50 이상에는 있으나 10월 대비는
한 4포인트 가깝게 하락했다. 자, 시장 예상은 55.5를 봤는데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5개월 연속 확장세는 유지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가 서비스 PMI 지표보다 부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서비스 PMI 지표는 못 나온다고 해도 기준선 50 이상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뭐 5개월 연속 확장세니 나발이니 하지만 최근 이 서비스 PMI 지표 50 이하로 떨어지는 적 거의 없었습니다.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1월 서비스 PMI 지표 56.1이었고요. 시장치 57.0보다는 좀 덜 나왔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강하다. 경제는 강하고 9월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자, 9월에 좀 아닌 것 같아서 50bp 금리를 인하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미국 경제 강하네. 괜히 인하했나? 라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겁니다. 자, 12월 FOMC 회의 기준금리 25bp 인하할 확률 77%, 동결할 확률 거의 20% 초반대고요. 대신 2025년 2차례 금리 인하만 하겠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 12월에 FOMC 회의에서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 연준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미쓰리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2016년 겨우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멘트는 마치 주문처럼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렸잖아요. 이번엔 어떤 리듬을 탈까요? 2025년 2차례 금리 인하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해야죠. 그래서 내년도 2025년 연말에 여러분 제가 그랬죠? 1년 전에 2025년 2차례만 금리 인하하고 했는데 제가 가능할까? 그렇게 놀렸는데 정말 미쓰리 말대로 가능하지 않았죠?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일즈포스와 마벨이 예상을 윗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AI 기대감 다시 올라왔고요. 이건 의미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이 상승세를 유지해야 되고 단지 화끈한 재료가 없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재료만 있으면 아주 작은 재료도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야 좋아 이렇게 부풀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AI 기대감이 다시 별로 의미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눈 떠보니 대한민국이 어느새 눈 떠보니 후진국이 아니라 어느새 돌아보니 국제 유가 WTI가 배럴당 68.54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자, 미국 휘발유 재고 3주세 연속 증가세다. 미국 경제지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달보다 지금 미국 경제가 더 강해 이러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약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국제 유가가 주식 시장보다 훨씬 순수한 녀석입니다. 자, 12월 5일 뉴욕 증시는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은요. 진짜 재료가 없었나 봐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족했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끝났다. 뭐 좋은 말로 아름다운 조정이다. 자, 목요일 날 발표되는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9,000명 증가해서 22만 4천명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 21만 5천 명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고요. 챌린저 그레이언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는 11월 달 지표가 10월 대비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감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11월 달이 10월 달보다 좀 더 많았다. 3.8%보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월 달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전월 대비 11.9%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12월 5일 기준으로요. 금리 동결 확률 30%, 25bp 인하 확률 77.5%까지 갔다가 이날은 70%까지 내려왔고요. 자, 12월 6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약간 지금 뉴욕 증시가 주춤합니다. 자, 11월 비농업 고용자 지수 예상보다 뜨거웠지만 전통 산업 위주의 매물이 출회했다. 뭔가
이 상승을 쭉 한번 이끌어줄 재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좀 오르면 AI 때문에 올라간 거야. 좀 내리면 한국의 윤석열 새끼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다 뜨거웠는데 전통산업 위주의 매물이 출회했다. 제가 12월 발표되는 11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렇게 높게 내놓는 이유가 혹시 이것보다 부진하면 봐봐 예상보다 부진했잖아. 12월 달 미국 금리 인하 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 즉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용지표를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분위기는 지금 뉴욕 증시가 쫙 한번 밀어 올려야 될 그럴 재료가 없다 보니까 여차하면 올라오면 이참에 팔아서 현금화해야지. 조금 더 올라오면 이참에 매도해야지. 이런 매물 출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가 계속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지금 월가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산타랠리, 소비 시즌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기업들의 매출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자, 11월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전월 대비 22만 7천 명 증가했고요.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20만 명인데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근데 미쓰리 네가 못 나올 거라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11월 달에 어떤 기간이죠? 예. 블랙 프라이데이, 뭐 추수감사절, 연말까지 뭐 크리스마스 시즌 해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약간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소비 시즌 이야기를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쏙 뺐는데 어쨌든 저는 연준이 12월 달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타랠리 타령 안에서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고 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도 예상 20만 명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봐봐. 고용지표 부진했지? 자, 미국 경제지표 안 좋지? 금리 인하해야겠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이날 비농업자 고용지표를 보면서 얘네가 진짜 미국 경제 좀 안 좋아란 얘기를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구나라는 걸 좀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금리 인하는 하고 싶어 해요. 자,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심리, 신뢰 이런 것도 올라간다고 했죠. 74 기록했고 5개월 연속 상승이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왜? 증시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선은 100입니다. 금리 결정에 관련돼서 미셸 보면 연준 이사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나는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겠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차기 행정부의 실제 정책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뛰면 금리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멘트들을 보십시오. 얘네가 금리 인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인플레이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뛰면 금리 인상 준비하고 있다. 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고민할 시점에 가까워져 왔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11월 고용은 미국이 지속 가능한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1년 후에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 25bp 인하 확률이 무려 85.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발언을 하죠. 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반등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그 예상치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지표였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고요.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용은 약하지 않지만 분명히 완만해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대의 개소리죠. 자, 정리. 연준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왜?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든요. 이걸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국제 유가 시장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죠. 그것처럼 미국 경제 지표는 부진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일매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나와야 될 산타 랠리 기대가 어쩌니, 크리스마스 랠리가 어쩌니 할 텐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플레이션 저 녀석을 자극하지 말자. 그러나 지금 평균 임금 상승률도 좀 세고요. 소비자 심리 같은 게 일단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내 주식도 언젠간 돈을 벌어주겠지. 이런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올해 12월 달 FOMC 12월 회의는 12월 17일부터 18일입니다. 즉 12월 11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마 지금 연준 의원들은 제발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되라라고 고사를 지내겠죠. 둔화되기를 원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예상치를 좀 높여놓고 아이고 예상치보다 못 나왔네. 인플레이션 그렇게 세지 않네.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 이렇게 포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치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돌아봤고요. 좀 빠르게 진행해 왔는데, 과거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금요일 장중에 2,400포인트 이탈했습니다. 미쓰리가 올해 보고 있는 코스피 하단 장중에 2,400 깰 수 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리스크 있습니다만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물갈이 좀 매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12월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보이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고요. 저 멧돼지 새끼는 끌려 내려올 거고 끌려 내려와서 정말 멧돼지 어떻게 죽이는지 아시죠?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거는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2월 8일 일요일 날 다음 주 증시 전망 준비해서 올 텐데 정말 내일은 기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며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돈다방 미쓰리 녹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지치지 말고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